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경험해본 길, 경부고속도로. 이전 콘텐츠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는 박정희 대통령과 정주영 회장의 결단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여러분이 모르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고속도로 양옆을 비워두라는 대통령의 지시였습니다. 도대체 그는 왜 그러한 지시를 내렸을까요? 박정희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의 증언을 통해 이 결정의 역사적 의미를 분석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과정을 자유의 깃발 채널 구독과 함께 살펴보시죠. 1960년대 대한민국은 전쟁의 상흔을 안고 있었습니다. 국민소득은 $100 미만이었고 대부분의 도로는 비포장 상태였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동은 기차로 하루가 걸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결정했습니다. 1968년 착공된 경부고속도로는 428km에 달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고속도로였습니다. 이는 사람과 물자를 연결하는 국가적 혈맥을 만드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당시 국가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자금이 투입되었고 기술과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은 단기적인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미래를 위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국무회의와 현장 방문에서 다음과 같이 지시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안 쓰더라도 훗날 도로를 넓혀야 할 날이 올 테니 50m씩은 남겨둬라. 이 지시는 당시 건설부 관계자들의 회고와 1970년대 고속도로 건설 관련 다큐멘터리 구술 자료에서 여러 차례 언급되었습니다. 당시 공무원 중 한 명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대통령께서 현장에 오셔서 도면을 검토하시며 50m 여유 공간을 반드시 확보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 이유를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그의 안목은 훨씬 멀리 보고 있었습니다. 이 증언은 1970년대 KBS 다큐멘터리와 구술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50m 여유 공간은 단순한 설계 지침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50년, 100년 앞서 내다본 통찰이었습니다. 당시 농지가 대부분이던 시골 지역에서 50m를 비워두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요구였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은 기술적, 행정적으로 거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고속도로 건설 경험이 없었고 해외 차관으로 공사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농지와 민가가 얽힌 지역에서 도로를 뚫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박정희 대통령은 미래를 위한 여유 공간 확보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당시 건설부 장관이었던 이인호는 다음과 같이 회고했습니다. 민가가 있든 논밭이 있든 50m는 무조건 비워놓으라고 했다. 당시엔 너무 과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 덕분에 확장이 가능했다. 이 증언은 여러 언론 인터뷰와 공영방송의 특집 다큐멘터리에서 소개되었습니다. 1970년대 후반 KBS 다큐멘터리에서 이인호 장관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대통령께서 현장에 자주 방문하시며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셨습니다. 도로 폭뿐 아니라 터널, 다리, 모든 설계에서 미래를 고려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당시 50m 여유 공간을 확보하라는 지시는 파격적이었습니다. 농민들에게 논과 밭은 생계의 전부였고 그 땅을 비워두는 것은 터무니없는 요구로 여겨졌습니다. 이인호 장관은 또 다른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대통령의 지시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공사 후 몇 년 지나지 않아 교통량이 급증하면서 그의 안목이 옳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내용은 1980년대 신문 인터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경부고속도로 개통 후 10년도 안 되어 차량 증가로 확장 필요성이 대두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지시는 단순한 행정적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국가의 장기적 발전을 우선시한 박정희 대통령의 단호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는 단기적인 반발과 비판을 감수하며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경부고속도로는 오늘날까지도 그 가치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부고속도로 건설 과정에서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었습니다. 당시 농촌 지역에서 논과 밭은 생계의 근간이었습니다. 정부가 갑작스럽게 땅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자 주민들의 저항은 불가피했습니다. 특히 50m 여유 공간을 확보하라는 지시는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당시 현장 책임자들은 주민들과의 갈등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주민들과 마찰이 많았다. 박정희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 하는 일이니 설득하라고 지시했다. 이 증언은 공무원과 경찰 관계자들의 회고록과 인터뷰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한 공무원은 1970년대 후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주민들이 도로가 논밭을 망친다고 항의하며 공사를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께서 이건 국가의 미래를 위한 일이다. 주민들을 설득해서라도 진행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갈등을 강압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설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현장 책임자는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대통령께서 현장에 오셔서 주민들과 직접 대화하려 하셨습니다. 그는 이 도로가 완성되면 자식 세대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설득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1970년대 구술 기록과 신문 기사에서 확인됩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반발을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경찰이 투입되었고 보상 문제로 갈등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박정희 대통령은 국가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프로젝트를 밀어붙였습니다. 그는 단기적인 불편보다 장기적인 국가 이익을 우선시했습니다. 그 결과 경부고속도로는 1970년 7월 7일 개통되었습니다. 이 도로가 없었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 경제는 지금과는 달랐을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모든 결정 뒤에는 일관된 철학이 있었습니다. 그는 회고록과 연설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가는 단기적 이익보다 미래를
미래를 내다보고 움직여야 한다. 이 철학은 경부고속도로 건설에서도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50m 여유 공간을 확보하라는 지시는 단순한 기술적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21세기까지 번영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겠다는 그의 신념이었습니다. 그는 빈곤과 기술 부족의 한계를 뛰어넘어 미래 세대가 더 큰 꿈을 꿀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는 1960년대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가난하지만 우리의 자식 세대는 반드시 선진국 국민으로 살아야 한다. 이 말은 경부고속도로에 직접 언급된 것은 아니지만 그의 모든 국책 사업이 이 철학을 기반으로 했음을 보여줍니다. 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 새마을운동, 중화학공업 육성은 모두 단기적 성과보다 장기적 발전을 목표로 했습니다. 50m 여유 공간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박정희 대통령이 꿈꾼 대한민국의 미래를 상징합니다. 그는 1960년대에 이미 2020년대의 대한민국을 상상했습니다. 당시 터무니없어 보였던 그의 결단은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울과 부산을 잇는 길이자 경제, 산업, 국민의 삶을 연결하는 동맥이 되었습니다. 2025년 현재 경부고속도로는 여전히 대한민국 교통의 중심에 있습니다. 개통 이후 여러 차례 확장 공사를 거쳐 8차선, 10차선 구간도 생겼습니다. 이 모든 것은 50m 여유 공간 덕분이었습니다. 만약 박정희 대통령이 단기적인 예산 절감을 우선시했다면 오늘날의 교통량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 과정에서 주민들의 생계 문제와 보상 갈등 등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은 이러한 어려움을 감수하며 국가의 미래를 선택했습니다. 그의 결정은 완벽하지 않았을 수 있지만 그 결과는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번영으로 이어졌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단순한 도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가능성을 확대한 기반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의 경부고속도로 비전을 통해 그의 통찰력과 결단력을 살펴보았습니다. 50m씩은 남겨둬라. 나라를 위해 설득하라. 국가는 미래를 내다봐야 한다. 라는 그의 말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한 설계도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비전이 오늘날 대한민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